안녕하세요. 제가 전달부터 색화 발색 관련해서 뭐 유형별 또는 특성별 이렇게 나눠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대부분 거의 다 했고 이제 제가 도화 부분하고 수채화 부분을 아직 안 했죠. 자, 도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화는 춘란에서의 도화는 우리가 그 진달래꽃 정도 화색은 거의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나와서 책자에서 확인한 거였는데요. 그러한 난초가 산반에서 나왔었는데 그게 곧바로 일본으로 도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후로 이제 예를 들어 다시 대부분 한 10여 년 지나면은 국내로 다시 넘어오는데 안 넘어온다면 그거는 이제 또 그쪽에서 소멸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난초들이 꽤 있습니다. 자, 도화도 백화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백화를 제가 세 유형으로 나눴었죠. 어, 산반에 들어가는 거, 서호반에 들어가는 거, 청무집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제가 세 단계로 나눴었습니다. 반드시 백화 바탕에 바로 이제 자색이 들어가거나 또는 옅은 홍색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제가 자색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화에서 보이는 자색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홍화 중에 굉장히 옅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만홍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리 발색을 시켜봐도 골고루 화판 골고루는 들어가는데 그 농도가 짙지 않고 옅어서 옅은 홍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바탕이 반드시 백색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도화라고 전시에 나온 거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백색 바탕이 워낙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개체수가 적습니다. 제가 백화 말씀드릴 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많지가 않기 때문에 노란색 카로티노이드가 대부분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게 살짝 섞여 있는 상태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도색이 아니라 도홍 또는 도색이 아니라 우리 이제 뭐 복숭아색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분홍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색이 아니고 약간 죽음색이 보이죠. 실제로 죽음화 색상이 혼합을 보면 빨간색과 뭐가 있죠? 우리 뭐 십색 상환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셀 법칙 뭐 이렇게 그 색 표지가 있어요. 이 보면은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섞였을 때 이제 주황색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과정이 자색에서도 가능하고 홍색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홍하나에서는 특히 더 많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색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 도홍색이라는 표현을 자주 갖다 쓰죠. 예, 도색 또는 분홍색 이렇게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제 1유형부터 저는 오늘 이 도화는 두 가지 유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청무집에서 나올 확률은 백화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해 놓고 산반 유형과 서반 또는 소호반 유형으로만 제가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난초가 이제 서산반입니다. 이런 유형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백색, 이게 지금 아주 백색은 아니에요. 뒤에 이제 뭐 팻말에 백색이 보이는 거 보면은 유백색 정도 되죠. 자, 이런 계통의 여기가 반자화 형태거나 자색이 들어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산반 분홍색도 가능합니다. 뭐 펴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처럼 산반에서 도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서서반보다 높다는 것은 개체수가 많은 이유도 있고요. 그렇게 그만큼 산반의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걸 보면 그런 유형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 유사한 점을 갖고 있는 난초들이 있죠.
그 칠보산인가요? 예, 녹은 있지만 좀 진하게 그러한 유형이 산반에 그 자색, 자화에서 들어가는 자색이 들어가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온다면 굉장히 아주 우수한 품종이 되겠죠. 산반 자체가 불안정하죠. 무늬도 그렇고 그 무늬량도 그렇고, 예, 그 바탕 모양이나 모든 것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불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변화가 좀 있죠. 뭐 꽃을 일찍 달았고 늦게 달았고 차이도 있고, 그해 산도가 더 높고 낮고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화색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늬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이, 예, 나옵니다. 그리고 명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안에서 당사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안에서 산채를 하셨다고. 아주 유사한 품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약간 노란색이 들어가 있었어요. 좀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아주 꽃분홍색은 아니었고 약간 노란색이 비치는 그런 죽음색처럼 약간 보이는, 주황색처럼 보이는 도화, 지배적인 색깔은 도색이 맞습니다. 예, 그런 형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뭐가 있죠. 늦꽃 달았을 때 분홍, 예를 들어 반자화나 약간 자색이 감도는 자근이 많이 있는 것들이 또 완전한 또 도화 형태로 나옵니다. 제가 저희 난실에서 그 사단이 났었던 그 서로 자기 꽃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난초가 있었다 그랬죠. 예, 그게 이제 늦꽃을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렇게 도화가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경험을 제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요. 수차례 해봤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가장 화려했었고 그거를 사러 여기까지 오셨던 일이 있었는데, 남포 월전 산반이 굉장히 많이 나온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꽃이 거의 민자고 자색이 많이 낍니다. 예, 그러니까 자근에 가까운 색들이 끼는데 어느 해 꽃대 세대가 동시에 다 그렇게 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늦꽃이라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화형이 좀 길게 나왔거든. 늦꽃은 화형이 짧고 굉장히 둥글고 예쁘게 나오는데, 그래 그 사진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동시에 세 대인데 한 대를 따봤어요. 나올 때. 그리고 두 대는 전시회까지 제가 냈었는데 그게 화보에 실리면서, 책자에 실리면서 여기저기서 아주 귀찮을 정도로 몇 년간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 일시적인 현상이다. 안 믿어요. 예. 그 중에 확실하게 안 믿는 분은 부산 쪽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무조건 달라는 겁니다. 그래 앉았더니 거꾸로 서운하게 생각을 하셨던 기억이 제가 아주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늦꽃은 급격한 변화로 엽록소를 못 갖고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내란인 중에는 한국 춘난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 꽃이 두 대나 세 대가 저처럼 그렇게 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상상이 가시죠. 우리 이제 한국 에란인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정확하게 알 거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는 거죠. 달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런 일,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반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늦꽃으로 피는 일시적인 도화가 굉장히 많이 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특징들은 제가 늦꽃에 관련돼서 설명드린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안정되고 고정된 거는 그 칠보산처럼 가운데에, 가장자리 말고 가운데 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도화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발색 방법은요, 백화하고 똑같습니다. 수태만 가지고 잘 나오고요. 가운데 엽록소를 좀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화통을 씌울 때 일찍 벗겨야 됩니다. 그 일찍은 언제냐? 10월 달쯤 붙여요. 10월 말. 굉장히 빠르죠. 화통 벗기는 거 가장 빠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색이 언제 들어오죠? 자색이 일찍 들어온다고 그랬죠. 10월 달부터 색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찍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화통은 거의 무의미하다, 씌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서우반의 도화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이제 화통이 필요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산반보다는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분홍색 꽃을 피는 도화 산반에서 나오는 형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